답안은 두 가지가 꼭 갖춰져야 된다. 하나는 정확도. 정확도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답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갖춰가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도는 워낙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완성도라는 것은 같은 설명이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이 설명이 보다 틀릴 만한 여지 없이 끝까지 이 개념들을 갖다가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도가 잘 갖춰진 답안을 작성하신 경우에 특히 2022학년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빛을 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응시자 유의사항을 잠깐 볼게요. 자, 우선은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1번을 넘어서서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해서 수험번호에 해당 란에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라. 이제 요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수험번호를 기재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굳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는 답안지 교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선생님들이 시험 시간이 1시간 반 중에서 30분 이후에는 답안지 교체를 안 하시는 쪽을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답안지 교체를 안 하게 할 수 있게끔 답안지를 미리 이제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유분을 조금 남기면서 작성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것을 연습을 평소에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답안의 초안 작성 시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활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문제지 여백이지 답안지 여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는 그 각각 문항의 답안은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을 하되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선생님들이 답안만 충실하게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의 내용을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순서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검은색 펜을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죠.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좋은 이제 그 펜을 조금 평소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을 하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펜은 아닌지, 그리고 쓰는데 뭐 이렇게 좀 뭉치게 쓰게 되는 어떤 펜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확인을 하셔서 나에게 좋은 펜을 이제 선택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을 두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선을 그어서 다단을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선생님들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이 이제 그 답안에서 우리가 답안지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해당하는 것을 가운데 선을 그으셔서 거기에 두 줄로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쓰십니다. 이제 자 같은 것들이 없으시면 문제지를 통해서 줄을 그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두 줄로 작성을 하실 때 이제 글자 같은 것들이 잘 뭉쳐서 안 보이지 않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은 해당 답안내 내에서만 당연히 작성을 할 수 있고, 답안을 넘어서서 쓴 답안, 다시 말하면 각
번호 문항에서 해당 번호 문항과 넘어서서 답안을 써도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여백에 넘어서서 글자를 쓰면 채점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안을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요때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문법, 기호들, 그래서 수정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교정 부호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시지는 말고 어떤 글자를 지워야 할 때 길게 지워야 할 때는 두 가지 이렇게 두 줄로 그으시면 되고 어떤 것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될 때는 이런 표기로 해서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은 부분에 뒤에 여백이 안 남아 있어서 위에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위에다가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글자를 빼야 될 때는 이렇게 해서 돼지꼬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정도 교정 부호를 사용하시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이제 크게 사용하실 일이 없고 위치를 바꾸시려고 하실 때 화살표를 쓰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위치를 바꾸는 표시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지 않고 요 선상 안에서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답안 요것이 우선은 또 중요한 건데요.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8번에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들은 절대 쓰지 마라. 그래서 웬만하면 불필요한 기호들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줄을 그으시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기호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쓰시는 부분이 첫 번째 답을 쓰실 때 점을 이렇게 쓰고 답을 쓰시는 거 이런 것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정의를 써라 라고 했을 때 개념을 쓰고 나서 땡땡하고 여기에 정의를 쓰시는 부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호들 그리고 중간에 쓰기가 이제 조금 힘드셔서 화살표 표시를 들어가시는 것도 안 됩니다. 각종 이모티콘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나 이렇게 물결 표시 이런 거 웃음 표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호들은 쓰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글 형태로 이제 답안을 순서대로 쓰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엇에 대한 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거기에서 기억에 대한 정답이다라고 하면 기억은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호를 문항에서 요청을 하지 않고 이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그것에 대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념은이라던가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목표는 여기에 해당하는 표지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지어 문항에서 요구하는 표지어를 앞에다가 주어부로 쓰셔서 그 정답을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문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5번 문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마지막 문제에서 머레이의 욕구 및 동기 이론의 주제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2차적 욕구와 알파 압력의 개념을 각각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굳이 주제 형성 과정에서 2차적 욕구 이렇게까지 길게 쓰실 필요가 없고 2차적 욕구는 뭐다, 알파 압력은 뭐다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표지어 정도만 내가 무엇에 대한 답이다 이 정도만 쓰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나 이때까지는 조금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을 3가지 써라, 효과를 3가지 써라 라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효과의 첫
첫째, 뭐 둘째 이렇게 해서 내가 효과를 몇 개를 썼는지를 구분해서 쓰시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를 연결해서 써라 라고 나와 있다면 사례는 이라고 해서 앞에 표제어로 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거가 주어와 서술어의 문장이 조금 비문 같고 이 문장이 좀 어색해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지켜서 쓰는가는 채점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를 요구사항에 맞게끔 썼느냐, 정확한 내용을 썼느냐 이것이 중요하니까 어색함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염두에 두시지 말고 이렇게 순서대로 잘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9번이죠. 요것도 봐두셔야 되죠.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들 보시면은 뭐 효과는 첫째, 둘째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개를 쓰셔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요구하면 맨 앞에 쓴 거 두 가지만 채점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 쓰는 습관이 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보면 채점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쭉 보셔야 되는 건데 앞서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1절 작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12번에 시험 종료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재작년에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 딱 1초인가 2초인가요? 이거를 늦췄는데도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그의 답안이 다 몰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종료종이 울리면 바로 손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미적거린다라는 거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는 시험을 진행하는 이제 감독관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감독관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면은 1초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